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상담 필드에 있으면서 많은 내담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오곤 하거든요. 우울증으로 올 때도 있고, 또 뭐 직무 스트레스로 올 때도 있고, 부부 상담으로 올 때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오지만 그분들을 상담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다음에 제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제가 많이 권유해 드리는 방법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일단 특징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안정되다기보다는 정서가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부모님 중에 2분 또는 1분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경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내가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인정을 해야 해요. 내가 감정이 불안정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역설적으로 감정 조절이 좀 잘 돼요. 그런데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꺼려 한다거나, 타인이 너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어 이런 말이 듣기 내가 거북하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 부분은 매우 취약한 거예요. 내가 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타인한테 들어도 그래 나 그래 라고 인정하는 게 사실은 그 기본이거든요, 치료의 베이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많은 거를 양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양해해줘,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은 생각이죠. 그리고 2번째는 기질이 아니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자, 보통 감정이 형성이 돼서 안정화되는 시기는 우리가 영유아기거든요. 영유아기 때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온전하게 듬뿍 사랑을 주고 부모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엄마 아빠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다툰다거나 이런 모습을 자주 노출했던 또 부모의 아이들, 내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정 조절에 취약할 수 있죠. 물론 영유아기 때뿐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타인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털어놓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일정 부분 피폐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험이 있으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후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감정 컨트롤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내가 일단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해서 후천적으로 경험을 해서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근데 나는 감정 조절을 하고 싶다. 해야겠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신뢰감을 받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타인들이 긴장을 해요. 그런 분들 같이 있으면 언제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알고만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극복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가 내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난 긍정적인데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분들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10분이라면 8분은 긍정적이지가 않으세요. 자, 긍정적인 거를 내가 좋아할 뿐이에요.
내가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일단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걱정이 매우 많은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모두 다 미래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할 뿐인 거고, 그러한 결과 속에서 뭔가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를 하려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긍정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사고와 태도와 행동은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사고와 행동은 우리가 좀 분리할 수도 있겠죠. 사고는 생각이고 행동은 내가 움직이는 액션이니까. 그런데 태도 부분은 뭐냐면 이 두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생각과 다르게 생각을 포함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동까지 같이 연결해 주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태도, 행동이 모두 다 긍정적일 때 감정 조절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내 성격이 안 좋으니까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목표를 세우거든요. 왜냐면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방황하게 돼요. 목표가 선량하면 선량할수록 좋습니다.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나랑 타인과의 조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함을 늘 갖고 사는 게 저는 이 감정 조절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감사함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목표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걸 목표로, 여기서도 내가 어떤 감사를 찾을까? 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챌린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원치 않은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가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떨어지죠. 감정 기복이 생기는 바로 징조인데, 이때 사실은 많은 경험들이 그 안 좋은 일과 함께 뭐가 오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로운 어떤 다른 효과가 생겨요. 반드시.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뭘까 하고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찾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환경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그냥 문제일 뿐이고 내가 원치는 않는 거지만, 이 원치 않는 사건 속에서도 어떤 긍정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그 부분을 믿고 이렇게 남겨두시면 되십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지려면 저는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반신욕이라든지 목욕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요함을 느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